어느 날 당신의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면 폴 린치의 선지자의 노래가 던지는 섬뜩한 경고. 숨막히는 문장, 질식하는 세계, 선지자의 노래가 독자를 가두는 텍스트의 감옥. 한 어머니의 투쟁으로 본 국가의 붕괴, 선지자의 노래, 평범한 일상이 지옥으로 변할 때. 이것은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가장 시급하고도 불편한 예언. 당신은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선지자의 노래가 묻는 생존과 존엄의 갈림길. 아일랜드 문학의 가장 강렬하고 독창적인 목소리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폴 린치는 1977년 리머릭에서 태어나 더니골에서 성장했다. 그는 더블린 시티 대학에서 영문학과 철학을 공부한 뒤 선데이 트리뷴지에서 수석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며 글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다듬었다. 2013년 첫 소설 레드 스카이 인 모닝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한 이래 그는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탐험하는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문체로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개인의 투쟁을 그리며 실존적인 질문과 함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깊이 있게 다룬다. 2023년 다섯 번째 소설 선지자의 노래로 아일랜드 작가로서는 다섯 번째로 부커상을 수상하며 그는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그의 글은 아름다움과 폭력성, 희망과 절망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자에게 잊을 수 없는 문학적 경험을 선사한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이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소음, 먼 곳의 이야기처럼 들리던 그 균열이 점점 당신의 현관문 앞으로 다가와 마침내 당신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린다면 2023년 부커상 수상작인 폴 린치의 선지자의 노래는 바로 이 섬뜩하고도 지극히 현실적인 가정을 독자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이는 우리 시대를 향한 가장 시급하고도 불편한 예언과도 같은 소설이다. 이 작품은 먼 미래나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인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니다. 소설의 무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 더블린,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다. 주인공 아일리시 스택은 내 아이의 어머니이자 유능한 미생물학자로 이성과 합리를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꾸려온 인물이다. 그러나 어느 비오는 밤, 새로 창설된 비밀경찰, 즉 GNSB가 그의 남편이자 교사 노조 간부인 레리를 연행해가면서 아일리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남편의 실종은 시작에 불과했다. 국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사라지게 만든다. 아일리시는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힘 앞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일상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만 한다. 폴 린치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도는 문체와 독특한 서사 기법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가 전체주의의 나락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을 한 개인의 시선으로 집요하게 추적한다. 이 소설을 읽는 경험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그것은 마치 독자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고통스러운 체험에 가깝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방관의 위험성, 그리고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지자의 노래는 바로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정직하고 무서운 목소리다. 선지자의 노래가 독자에게 안겨주는 공포의 핵심은 그 비극이 거대한 폭발이나 갑작스러운 혁명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국가의 붕괴는 아주 사소하고 점진적인 변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시작된다. 폴 린치는 이 과정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침식될 수 있는지를 섬뜩할 정도로 현실감 있게 묘사한다. 소설의 초반, 아일리시 스택의 삶은 오늘날 서구 사회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그렇듯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궤도 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과학자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내 아이의 등하교를 챙기고 남편 레리와 미래를 계획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나날을 보낸다. 사회에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아일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정부가 비상 권력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통제하며 국가보안국, 즉 GNSB라는 비밀 경찰을 창설했다는 뉴스는 TV 화면 속의 이야기일 뿐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느껴진다. 교사 노조 간부인 남편 레리가 시위에 참여하며 정부의 폭압을 경고할 때조차 아일리시는 세상은 언제나 문제투성이라며 상황이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댄다. 이러한 아일리시의 부인과 정상성 편향은 이 소설의 가장 무서운 부분 중 하나다. 그는 이성적인 인간이다. 과학자로서 그는 증거와 논리를 신뢰한다. 따라서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기만한다. 이곳은 시리아나 벨파스트가 아니야. 이런 일은 여기서 일어날 수 없어라는 그의 생각은 안정된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모두가 가질 법한 안일한 믿음을 대변한다. 작가는 아일리시의 시선을 통해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거대한 악의 출현 앞에서 무력해지고 눈앞의 위험을 축소하며 기존의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지를 심리적으로 정교하게 파고든다. 그러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 레리가 실종된 후 아일리시는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다니지만 돌아오는 것은 관료주의적인 무시와 은밀한 협박뿐이다. 거리는 점점 더 통제되고 군인들의 모습이 일상이 되며 이웃을 감시하는 눈들이 늘어난다. 아들이 길에서 군인에게 구타당하고 시위에 참여했던 아들의 친구가 사라지는 등 폭력은 이제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가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다. 아일리시가 그토록 믿었던 정상적인 세계의 외피는 한꺼풀씩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야만과 폭력의 맨얼굴이 드러난다. 폴 린치는 이 점진적인 붕괴의 과정을 통해 독자에게 경고한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 일상의 기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얇고 취약하며 그 붕괴의 시작은 언제나 당신이 외면하고 싶은 작은 불편함과 침묵의 동조 속에서 시작된다고. 이 불안한 세계의 한가운데 이제 아일리시 스택은 홀로 남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운명에 내몰린다. 소설 선지자의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 아일리시 스택의 의식과 감각을 통해 걸러진 세계다. 독자는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귀로 소리를 들으며 그의 불안한 심장 박동을 함께 느낀다. 폴 린치는 아일리시라는 한 인물의 내면을 집요하게 파고들므로써 국가적 재앙이라는 거대 담론을 한 개인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라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로 치환시킨다. 아일리시는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는 특별한 신념을 가진 활동가도 비범한 능력을 가진 초인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지극히 평범한 어머니다. 과학자로서 그의 정체성은 이성과 합리에 기반을 둔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모든 이성과 상식이 무너져 내린 세상이다. 남편의 행방을 물어도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공권력,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비밀 경찰,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 앞에서 그의 이성은 무력하기만 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적 세계가 눈앞의 야만을 설명하거나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깊은 절망에 빠진다. 이성과 합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그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모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다. 남편이 사라진 후 내 아이와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은 온전히 그의 어깨에 지워진다. 그는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식량을 구하고 폭격의 공포에 떠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반항하는 큰아들을 어떻게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려 애쓴다. 소설은 모성애를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아일리시의 사랑은 때로는 고갈되고 분노와 짜증으로 폭발하며 절망 속에서 아이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에게 살아남아야 할 이유이자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끈이다. 소설 내내 아일리시를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는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의 문제다. 해외에 있는 여동생은 계속해서 아일랜드를 떠나라고 애원하지만 아일리시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남편 레리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에 대한 애착,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다는 책임감이 그의 발목을 잡는다. 또한
난민이 되어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크다. 이 망설임은 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비극적인 요인이 된다. 그는 머무르는 것의 위험과 떠나는 것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아이러니를 겪는다. 아일리시 스택의 여정은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듯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간다. 남편, 직장, 집,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이까지. 그의 내면은 공포와 슬픔, 분노로 황폐해져 간다. 폴 린치는 이 과정을 통해 독자에게 강렬한 감정적 이입을 강요한다. 독자는 아일리시가 되어 그의 절망과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끔찍한 감정적 전이는 폴 린치만의 독창적이고도 무자비한 문체에 의해 극대화된다. 폴 린치의 선지자의 노래를 읽는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 독특하고도 압도적인 문체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소설에서 문체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소설의 주제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린치는 의도적으로 독자를 불편하게 하고 텍스트 안에 가두어버리는 전략을 통해 주인공 아일리시가 겪는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질식 상태를 독자가 그대로 체험하게 만든다. 이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적 특징은 단락 구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텍스트는 쉼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문장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는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쉴 수 있는 여백을 거의 허락받지 못한다. 이러한 형식은 주인공 아일리시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쉼표나 마침표가 없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위기 상황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불안감, 그리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공포 속에서 그의 의식은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내달린다. 독자는 이 빽빽한 텍스트의 벽을 따라가면서 아일리시와 함께 숨이 가빠지고 해소공포증과도 같은 갑갑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린치는 인물들의 대화에 따옴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대화는 서술자의 문장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으며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이것이 실제 대화인지 아니면 아일리시의 내면 독백인지를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러한 기법은 외부 세계와 아일리시의 내면 세계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효과를 낳는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폭력, 위협이 여과 없이 그의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며 독자는 아일리시라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공포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된다. 따옴표의 부재는 또한 인물들 간의 소통이 얼마나 단절되고 불완전한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말은 오가지만 진정한 의미는 전달되지 않고 각자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겉돌 뿐이다. 문장 자체도 길고 서정적이며 때로는 예언적인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린치의 문장은 시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둡고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복무한다. 평범한 일상의 묘사 속에 갑자기 폭력적이고 기괴한 이미지가 끼어들면서 독자는 언제 어디서 위협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노는 평화로운 모습 위로 미래의 유령들이라는 표현이 겹쳐지는 시기다. 결론적으로 선지자의 노래의 문체는 독자에게 편안한 독서를 허락하지 않는 가독성에 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작가의 기교 과시가 아니다. 이것은 형식과 내용의 완벽한 일치를 통해 민주주의가 질식해가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공포와 무력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다. 독자는 이 텍스트의 감옥에 갇혀 아일리시와 함께 고통을 느낌으로써 비로소 소설이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식이 아닌 몸의 감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독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힘이야말로 이 소설이 지닌 가장 큰 문학적 성취이자 우리 시대를 향한 강력한 무기다. 선지자의 노래는 한 가족의 비극을 그린 가슴 아픈 드라마인 동시에 현대 사회를 향한 날카롭고도 시의적절한 정치적 알레고리다. 폴 린치는 아일랜드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그가 던지는 질문과 경고는 국경을 넘어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사회에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 소설은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설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사회가 가진 민주주의의 강도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소설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이다. 린치는 민주주의가 한번 획득하면 영원히 보장되는 견고한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하고 지키려 노력해야 하는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생태계임을 보여준다. 소설 속 아일랜드 정부는
안정과 질서라는 명분 아래 점진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언론 통제, 사법부 무력화, 반대파 숙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등 역사의 독재 정권들이 보여주었던 익숙한 수순들이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이러한 과정은 급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된다. 소설은 이처럼 민주주의의 죽음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짐을 경고한다. 두 번째로, 이 소설은 난민 문제에 대한 서구 사회의 위선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소설의 전반부에서 아일리시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내전과 그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의 비극을 TV 뉴스를 통해 접하는 방관자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사회가 내전 상태로 치닫고 그의 가족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그는 이제 스스로 난민이 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그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야 하며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공포에 직면한다. 작가는 이 과정을 통해 독자, 특히 안정된 서구 사회의 독자에게 강제적인 역할 바꾸기를 시도한다. 우리가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난민의 자리에 바로 나 자신을 놓게 함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공포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만약 당신의 나라에서 전쟁이 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강력한 윤리적 장치다. 마지막으로 소설은 개인의 책임과 저항의 문제를 다룬다. 아일리시는 거대한 국가 폭력 앞에서 무력하지만 결코 순응하지 않는다. 그는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의 저항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당함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요구하며 절망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다. 반면 그의 주변에는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꾀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린치는 이를 통해 거대한 악은 소수의 광신도뿐만 아니라 다수의 침묵하는 자, 혹은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자들에 의해 유지된다는 악의 평범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선지자의 노래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묻는다. 당신의 사회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식될 때 당신은 그저 순응하는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아일리시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폴 린치의 선지자의 노래는 책을 덮은 후에도 독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쉽사리 떠나지 않는 강력한 후유증을 남기는 소설이다. 이 작품이 주는 경험은 아름답거나 즐겁지 않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숨막히며 깊은 불안감을 자아낸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함과 고통이야말로 이 소설이 가진 가장 큰 미덕이자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문학적 가치다. 2023년 부커상 심사위원장 애시 에두잔이 이 책을 가리켜 영혼을 불태우는 소설이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한 용감한 이야기라고 평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소설의 결말은 어둡고 모호하며 어떤 쉬운 해답이나 희망도 제시하지 않는다. 아일리시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비극의 연속일 뿐이다. 이러한 열린 결말은 이 소설이 특정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내재된 어두운 가능성에 대한 영원한 경고임을 분명히 한다. 제목의 선지자의 노래는 미래를 맞추는 예언자의 노래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지만 인류가 번번이 귀 기울이지 않았던 비극의 노래, 즉 카산드라의 노래와도 같다. 린치는 이 노래를 21세기의 가장 현대적이고 공감 가능한 형태로 다시 부름으로써 우리에게 바로 지금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작품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정치적 붕괴라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한 어머니의 사랑과 공포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차원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에 있다. 독자는 통계나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손을 잡고 폭격이 쏟아지는 거리를 달리는 아일리시의 심장을 통해 민주주의의 상실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는 어떤 정치적 논평이나 학술적 분석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안정의 가치를 일깨우는 문학적 체험이다. 선지자의 노래는 우리 시대의 불안을 비추는 어두운 거울이다. 기후위기, 정치적 양극화, 가짜뉴스의 범람,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되살아나는 권위주의의 망령 속에서 소설 속 아일랜드의 비극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폴 린치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이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당신은 당신의 사회가 가진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일리시의 비극이 당신의 현실이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끝나지 않은 예언은 이제 독자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며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 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